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부실이 111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부동산 PF가 135조니까 80% 넘게 부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빨리 이런 부실 건설사들, 부실 PF들 구조조정을 해서 부동산 공화국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토건 세력들만 배불리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부실을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부실이 빨리 터져야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보는 시각 이게 많이 다른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다른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점을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135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자도 못 받고 있는데 원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는데 이게 출금이 안 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PF 135조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금 회수를 하려고 경매에 붙여도 거의 대부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 용산에 있는 PF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1,400억이었는데 6번 만에 1,0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찰이에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30%나 떨어졌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는데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가 부족해지죠?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유동성 위기라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매는 계속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20%가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111조다.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더 유찰이 돼서 60%, 70% 이렇게 떨어지고 그것마저도 낙찰이 안 되면은 이제 부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부실을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에서 주요 뉴스들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 아파트가 매매 거래량이 2021년 이후 최대다. 그리고 그 밑에는 GDP가 1.3% 성장해서 한국은행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서울 아파트 5주 연속 상승. 이런 기사들이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언론, 토건족들이 완전히 합심을 해서 부동산을 띄우면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띄워서 이걸 다 팔면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고 있죠? 부실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 KB, 대신, 다올, 에큐원 등급 전망이 강등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국가신용 등급도 강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고 그 사이에 은행 시스템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가신용 등급 자체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 전체를 봤을 때 무더기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그동안 부동산 PF 대출해주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도 돈이 부족해지면은 담보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경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담보 물건들 계속 시장에 쏟아내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PF 111조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것처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저건 이제 부동산 PF만 나타낸 거고 그 외 다른 부동산에 투자한 상품들 그런 것까지 한다면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림자 금융 926조나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은행들, 은행이 아닌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신협 이런데 부동산 PF 플러스 부동산 펀드, 신탁, 다양하게 투자한 금액들, 그걸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PF가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부동산에 투자해 놨기 때문에 전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가계대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지금 물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대처 방식도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5월달 가정의 달을 준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150년 산삼 진액, 백삼 보감 공구 이벤트를 공지해 드렸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몸에 좋아서 몇 개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최대 61%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가정의 달 선물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GDP가 1.3%, 한국은행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23년에 4대 그룹 영업이익이 65.9%나 감소했다고 해요.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추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GDP가 조금 올라가도 기업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썩어서 골마 간다는 거죠. 심지어 대기업들까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지원하느라 민간 소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2022년 3분기부터 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꺾입니다. 옆으로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가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힘들고 이자 갚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이런 것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뭐든지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소비가 희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111조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무사태평이다.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기가 크게 번질 수 있는 게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유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금을 회수 못하는 만큼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언론 토건족들 부동산 띄우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면서 곧 국가신용등급 강등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을 맞은 이유는 이자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놀이를 못하고 있잖아요. 연체율 늘어나고 신규 대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들 결국에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이 대규모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부동산에 몰빵을 해왔던 그런 투자들, 이게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